영화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막 웃다가 그 한 명 한 명 인물들 감정에 집중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박사님 가정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도라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기차에 올라타는 그 모습 아마 좀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매우 놀라운 장면이지요. 그렇게 도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화 초반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어떤 대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인물이 2차적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도라 역할을 맡은 배우가 표현 연기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다양한 감정들,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얼굴에서 드러내서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역에서 달려가서 게스타포 장교에게 기차를 타겠다라고 하는 장면에서는 그 결연한 표정이 굉장히 큰 말이 없지만 큰 감동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수용소에서 분명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들려주는 그 라니델 제가 이탈리아 제목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름다운 밤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줄 때 그 표정 또한 현실의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그 복합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또 아내이자 엄마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충분히 잘 소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라가 정말로 나도 저기를 타겠다고 했을 때 게스타포가 좀 이렇게 압도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연출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압도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알베르토는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귀도가 조수아한테 걱정이 되니까 뭐 여행이다, 게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도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설명한 적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 영화의 성공 요소들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부모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에서도 부모가 바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애기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음 모든 부모들이 있는 마음이니까 딱 그거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타임부터 사실은 그 기차에 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한 반은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상 그 한 반은 베니니의 거짓말, 아들을 위한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막 울컥울컥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정말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아빠의 이 사랑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실 잡혀갈 때도 아들한테 윙크하잖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거의 그냥 이제 그래도 끝까지 이 아들에 대한 사랑 그렇게 보이고 너무 사실 감동적이고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슈아가 5살이잖아요. 5살 꼬맹인데 사실 5살이면 그 꼬마가 이 아빠가 하는 거짓말들을 저는 어떤 타임에는 이 친구가 안 믿는 것 같은 느낌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엮여가는데 아빠의 이 거짓말에 그 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좀 현웅 씨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아빠가 계속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요즘 아이들이 진짜 빠르잖아요. 물론 이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 5살이면 조금 눈치 빠른 애들은 진짜 알 것 같고 근데 아는 걸 넘어서 그거에 호흡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속아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은 결론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끝까지 믿기는 해요. 특히 5살이면. 조슈아도 되게 귀엽잖아요. 사실 숨어 있어야 될 때 그냥 끝까지 숨어 있고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와서 엄마 볼 때 이탈리아말로 abbiamo vinto 우리 우승했다. 본인이 진짜 탱크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사실 거기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그 순수함과 그러니까 이 제목이 La vita è bella잖아요. 인생이 아름다워. 그 조수의 순수함을 통해서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물론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포인트들이 그중에 정말 내가 한 2개씩만 고른다면
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예요? 예, 하나는 아쉬우니까. 아쉬워. 명장면이 많아서. 뭐 저는 일단 이탈리아 남자로서 이 영화의 첫 번째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 러브 스토리잖아요. 시작은 너무 가벼운 예, 저희한테는 buongiorno principessa는 되게 사실 와닿고 위도가 자기 적의 여자친구잖아요. 도라가 로돌포의 여자친구인데 그래도 노라를 만나려고 계속해서 머리 돌리고 그렇게 반벌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웃기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진짜 역시 이탈리아 남자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이번 전로 프린치페사도 너무나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좀 사랑 고백하고 이럴 때 공주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어글거리긴 한데 잘 쓰면 또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신다면? 위도가 독일말 못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통역하겠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슬프면서도 제일 웃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우픈 장면이었어요. 네, 너무 웃긴 장면이고 연기 너무 잘하고 사실 아마 영화 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장면에 재밌게 봤었을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아레초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있는 곳이죠? 있는 도시예요. 어때요 여기? 베니니 감독의 고향 아닌가요? 맞아요. 고향 그쪽이시고 이 영화 자체가 아마 전부 토스카나 지역에서 찍었을 거예요. 토스카나 지역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그 지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서부에 있어요. 아, 서부. 서부는 그러니까 북서부 쪽에 이렇게 피에몬테 지역이 있는데 바로 알프스 바로 밑에인데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로마가 있잖아요. 라치오 지역이라고 로마가 있는 지역인데 그 중간에는 토스카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토스카나 일단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피렌체,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피렌체 그리고 피자의 탑 있는 피자 그리고 시에나도 한국 분들도 많이 가고 등등 굉장히 뭐 루카라는 도시도 있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레토라는 되게 예쁜 마을이 있는데 메니니 거기 출신이고 주로 그런 영화 다 거기서 찍었어요. 수연소는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창고이고 그리고 다시 꾸며가지고 그렇게 수연소로 활용을 했고 그 알베르토 씨는 지금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아름다울까? 아니면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저는 뭐 근전적인 사람이라 사실 저는 원래 아침에 금전적인 사람이요? 근전적인 사람이라 저는 뭐 매일매일 되게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메니니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공감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인생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공감되고 이탈리아 국민 상황 관련이 있는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왜 우리 약간 민족성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 유럽의 뭐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특히 이탈리아 분들이 더 그렇게 성격도 좋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탈리아는 사실 저희 조상님들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연을 감사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자연만 보면 뭐 산이 있고 한국처럼 바다 있고 아름다운 호수 등등 뭐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거만 보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건물들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메니니 그래서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이탈리아 살면 저희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잘 안 돌아가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경제 잘 안 좋고 뭐 등등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답잖아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는 사실 이 생활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수연소 최악의 장소 중에 최악인 수연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라는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뭔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볼 때 가장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최근에 조 박사님이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잠깐 짧게 한 1, 2분 소개해 주실래요? 네. 예, 저는 그 프랑스 감독의 알랑 마자르라고 하는 감독이 한국의 그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네, 그 영화에 이제 조연출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프랑스 감독이다 보니까 한국 스태프들과 통역 및 또 영화 이제 진행하는데 스텝으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네.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영화가 또 프랑스 감독님이 만드셨다는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또 매우 반가웠고요. 네. 뜻깊었던, 특히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영화를 찍으면서 매번 그 촬영 그 날들이 거의 마스터 클래스였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촬영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화는 언제 개봉하죠? 이 영화는 이제 개봉보다는 우선 이제 EBS에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로 또 이미 이제 전주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상영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영화를 이제 많이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알겠습니다. 대박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한 이야기 아주 요리조리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퀴즈 시간인데 문제를 잘 듣고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여러분들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포함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줘라. 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각종 영화제에서 정말 많은 상을 수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화가 근데 받지 않은 상이 다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인데요. 보기가 총 3개가 있습니다. 1번 제52회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2번 제11회 시카고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3번 11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음악상.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는 추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기프티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 너무 잘하세요. 진짜 프로 방송인.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격식 있고 고급진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고요. 우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함께 맛있게 먹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영화, 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영화를 들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잔 드시죠. 이거